반갑습니다. 송관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연휴를 맞이하실 텐데요.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욱 씨, 네. 그 세뱃돈으로 주식을 물려준다면 어떤 종목을 물려주고 싶어요? 세뱃돈으로 주식을 물려준다. 물론 좋은 주식이 지금 뭐 좀 싸져 있을 때 그런 주를 좀 하겠죠. 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최근에 그 증권가에서 세뱃돈으로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1, 2등을 기록했는데, 자, 지난 금요일 날 이 반도체 투톱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뭐 SK하이닉스는 거의 7%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 왜 상승을 했을까요? 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고, 또 메모리 수장을 교체한 이후에 스마트폰 잘 안 팔리고 메모리 잘 안 팔리면 뭐 디스플레이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또 1분기 때는 코로나가 좀 잡히면서 스마트폰의 어떤 물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고 배당도 많이 준다고 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건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때문에 일단 반도체 투톱이 어떤 반사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급상으로. 테슬라가 뭐 애플에 비해서 실적이나 매출, 순이익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 우려 때문에 칩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뭐 일부 신차는 생산을 안 하고, 또 트럭도 내년으로 좀 미룰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테슬라나 기타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죠. 자, 우리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 뭐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정하는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유지가 됐다고요. 근데 금요일 날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전체 개파락이 나왔죠. 자,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뭐 게임주 이런 종목들인데, 아니면 반도체. 근데 2차 전지가 쉬어가고 게임주도 쉬어가고 또 하면서 2차 전지들이 급락이 나왔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시총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환율이 올라가니 적극적으로 방어는 못 해주지만, 기관 입장에서 보니까 미국 시장이 미 시간의 선물도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면 연휴 끝나고 나면 미국 시장이 최소한 반등이 나오겠지. 왜냐하면 FOMC 회의 지나고 나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전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애플은 분명히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포석을 깔고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붙였어요. 근데 당장 뭐 급락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안이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이루면서 또 어떻게 움직일까, 이제 이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악재는 상재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언더슈팅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줄줄이 계속 끝없이 하락할 것 같았지만 6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자, 이번에 미국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연초에 주초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지만 설 연휴 이후에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고 우리도 설 연휴 이후에는 반등이 나온다. 그럼 2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등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일단 2월 달에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조기 긴축 우려감이 아직 조금 잔불로 남아 있고,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2주 동안 휴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서방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우리가 뭐 노드스트림 2를 중단할게 이렇게 독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병력을 파병하고 또 자국 국민들을 다 좀 본국으로 좀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움직임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해서 뭐 일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침공할 거 아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뭐 이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 미국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 부재를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 우리도 확진자 수가 드디어 10,000명을 넘어서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자, 오미크론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미크론 확산이 되게 되면 당장 공급망에 타격을 받겠죠.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뭐 트럭을 생산을 뭐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뭐 PC도 5%가 넘어서고 있고 각종 물가 지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성장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되겠죠.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어.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나온 만큼 성장이 뒷받침이 되면 이 인플레이션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GDP 성장률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이후의 움직임이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연휴 이후에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 따라서 약간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제가 중간에 캡처를 했었는데 종가에는 상승이 나왔죠. 한 3% 가까이. 자, 그럼 미국 시장이 뭐 상승한 이후에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고 또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갔다 눌러주든 어떤 경우의 수든 간에 우리는 일단 상승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급락만 없다면.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미국이 양호하게 전개됐다면 양봉을 하나 더 만들고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제법 나오든가 아니면 미국이 정말 안 좋다면 뭐 약간 올라간 듯 하다가 약간 횡보 나오다가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 그럼 반등이 지수가 이제 반등은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급락 이후에는 반등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제한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처음에는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지수 관련주가 움직이면 일단 특정한 섹터가 뭐 움직일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금씩 미루고 올라가면서 지수는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지수 장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또 마무리를 해야만 우리 지수가 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시즌이 되고 또는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어떤 정부의 정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연휴 이후에 일단 지수 반등기를 지나서 어떤 쪽에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일단 성장 섹터에서는 반도체나 자율주행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원격 의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이나 부동산, 뭐 지하화, 또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실적 관련주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먼저 성장 쪽을 보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게 반도체 수출 움직였던 게 이 반도체 섹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가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지만 부진했고 또 배터리 공장 화재도 있고 또 테슬라가 뭐 전기차 생산을 또 올해는 안 한다고 하네. 새로운 신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저는 반도체 투톱은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고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대신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은 아직은 온기가 제한적이다. 일부 종목은 좋아요. 다만 대부분의 종목은 일단 바닥에서 양봉 하나를 만들어내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PCB 관련주들도 하락을 해서 양봉 하나를 세우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반주택 투초분 저가 매수는 가능하고 좋은 구간인데 과연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을 여전히 좋다고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반도체 하이브리드 반도체 기업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자, 이게 수포크죠. 수조와 포크가 같이 결합이 돼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가 잡종이라는 뜻이죠. 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갖춰져서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서 보통 자동차나 자전거 이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는데 반도체 기업들도 하이브리드 기업들이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PCB만 돼서는 안 되고 이를테면 심텍 같은 경우에는 뭐 PCB 관련주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의 강자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메모리 모듈 쪽이 글로벌 1위라고요.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저도 바닥권에서 몇 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메모리 DDR5 관련주, 그다음 PCB 관련주 이런 식으로 본업 경쟁력이 뛰어나면서 하이브리드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간다. 또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어떤 반도체 기업이 야 비수기인데 실적이 안 좋아. 대부분 근데 비수기 때도 실적이 좋고 또 1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낸다. 이런 여러 가지 중첩이 된 기업들이 상승이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옵니다. 어떤 때는 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 어떤 때는 이 코스닥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업체들이 움직이고 또 어떨 때는 전기차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이제 순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기차 쪽에서는 자율주행이 탑재가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같이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도 잘 봐야 됩니다. 스마트 부품주들이 대부분 도산을 한 기업들이 많아요. 치킨 게임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치킨 게임의 승자인 스마트 부품주가 뭐 이를테면 카메라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등에 업고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이면서 실적까지 사상 최대로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개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뭐 PC만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아니라 어떤 하이브리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은데 그런 종목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몇 종목이고 저는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한 2종목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종목 정도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씨, 네.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나무 뭐 잎 같은 그림이지만 안에 카멜레온이 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너무 오버를 해서 답을 해주셔서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네. 나무 그림이죠. 일견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카멜레온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너무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급락을 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시장이지만 카멜레온처럼 잘 변해서 어떤 시장이 잘 대응해야 되니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지만 여기서 포기를 하지 말고 어떤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서 또 계좌를 또 복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시장에 잘 대응하자. 최근에 글로벌 시장 움직임이 사실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좀 컸었죠. 저도 이번에 만약에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빨리 안 올라가게 되면 2월 달까지는 이런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이제 어떤 중국의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까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전략을 국고출을 통해서 드렸는데 하락폭이 너무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과거에 뭐 리먼 사태나 아니면 9.11 테러나 이런 구간 정말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지금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블랙스완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자, 블랙스완이라는 게 뭐예요? 검은 고니. 과거에는 고니가 하얀색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느 순간 이게 검은 고니가 나타나면서 자,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기이한 일도 벌어지고 있구나. 금융시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상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뽀로로와 포비는 숨어 있는데 근데 크롱은 여기 뒤집어져서 이렇게 상어한테 나잡아 잡수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와서 사실은 또 패닉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반등도 나왔고 다음 주에도 상승이 나와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실 테지만 그래도 시장이 생각보다는 많이 처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전략도 좋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일 것을 줄이고 또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 지수가 반등한 이후에는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됐을 때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한다면 또 그래도 시장이 잡아먹히지 않고 또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2차 전지 주도 섹터를 잘 공략을 해서 수백 프로 수익을 내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를테면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한테 5조 수주를 받고 MSCI 한국 지수에 편입했다. 이것 때문에 제시해드린 날부터 다음 날부터 뭐 한 113%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와서 수익폭을 좀 줄였습니다. 물론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을 효과적으로 못했는데 좀 수익을 좀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정말 죄송했는데 근데 최근에 한 1월 달 들어서 그런 종목을 끌고 가는 종목은 그런 종목이 있지만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또 단기간에 급등도 나온다고요.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LPG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제가 국고처를 통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게 되면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근데 이제 요날 저점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제시해 드렸는데 이틀 만에 47%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국고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노드스트림 2를 잘 개통하기 위해서 자꾸 압박을 가하는 거죠. 독일 뒤셀보르프 도본에서 야, 자꾸 이걸 EU에서 허용 안 하는 거다. 너는 못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빨리 개통을 해줘야지 어떤 경제 성장률도 나오고 자기가 종신 대통령을 할 텐데 푸틴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수를 둔 거죠. 겨울철을 선택을 해서. 그렇다면 추운 겨울날 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틀 만에 한 35% 상승이 나왔어요. 좀 뭐 투자자들한테 대부분 사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신 이제 제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제시해드리면 웬만큼은 다 올라가던데 제가 꼭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뭐 100% 이렇게 좀 강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단기에 뭐 장대 양봉 2개 해서 뭐 40, 50% 올라가는 것은 크게 안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전략을 바꿨다고요. 지금 어려운 장이니 수익 줄 때 무조건 챙겨야 된다. 주식은요. 무조건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종목이 저도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하라. 근데 다시 다 원상복귀됐습니다. GSE도 제가 올라갈 때 대부분이 상한가 근처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파셨더라고요. 근데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면 돼요. 근데 올라갈 때 차익 실현 못하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끌고 가는 주도주에는 수익폭을 좀 반감하고 일부는 수익폭을 반납했지만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상승 초기에서 조용할 때 매수를 하면 단기 급등이 나오더라. 근데 단기 급등이 나오면
이걸 팔아줘야 된다고요. 꼭 주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욕심을 더 부려서 못 챙긴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수익폭을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보통 차트가 좋은 종목을 우리는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차트가 좋아도 이슈와 재료가 없으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이슈가 강하게 붙는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종목은 또 조금 올라가다가 말다가 시장 하락하면 또 덩달아 하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슈와 재료로 머금은 종목이 상승 초기에서 공략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차익 실현하면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 수익이 나면 조금만 더 해서 60%한 번만 더 나오면 된다. 근데 그 한 번은 대부분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최근에는 이게 이제 살짝 눌림목을 주고 또 올라갔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급등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드렸고 여기서 다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자 해서 한 30% 못되게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자 이제 오미크론이나 아니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번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다 올라갔는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게 이 EDGC 같네요. 근데 물론 수젠텍은 좋긴 하지만 약간 떠 있어서 이 종목이 제시해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리포팅을 해드렸다고요. 근데 하루만 해도 이 종목이 10%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은 주도주라고 해서 어떤 계속 수백 %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 21선 무너지면 무조건 차익 실현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히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일단 반발 매수세는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지수가 일단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종목 장세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안 좋은 종목이라면 비중을 좀 조절하고 또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을 상승 초기에만 공략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마련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확산세가 있어요. 또 설 연휴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겠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14,000명까지 늘어났잖아요. 뭐 2만 명도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단 휴마시스가 상승을 했죠. 휴마시스가 왜 상승했을까요? 휴마시스는 오미크론 변이나 또는 오미크론 다른 플러스 변이든 다른 변이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재료 때문에 얘가 지금 강하게 올라갔죠. 과거에는 정말 안 올라갔었다고요. 근데 이 종목은 철저한 매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재료가 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2월 3일부터는 진단검사 체계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밀접 접촉자나 60세 이상의 어떤 고위험군에 한해서 PCR 검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진단키트로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PCR 검사가 진행이 되죠. 그럼 이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시각지 승인을 득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는 이 오미크론 확산이나 또 어떤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저도 집사람한테 진단키트 사놨어? 그러니까 안 사놨어요. 왜 사요? 이래요.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주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풍기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어떤 패턴이 일어났냐면 21선에서 흔들려서 21선에 안착하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연휴 이후에는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텐데 코로나 치료제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저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한 2종목 정도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근데 이 많은 기업들이 한 2곳 정도만이 지금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치료제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는 게 FDA가 야 오미크론이 우세종인데 리제놀이나 릴리 개발하는 치료제는 좀 부적합해서 긴급 사용을 취소를 했다고요. 자 그럼 이 치료제들에게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부 회사는 일단 백신도 나오고 사람들이 뭐 굳이 이거 치료제 임상 참여할 필요 있나 해서 참여도 안 해서 환자 모집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들은 효과가 있다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팍스로비드 처방이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면 또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한번 튕겨 오를 수 있다. 근데 그런 종목이 매집이 아주 공고히 된 그런 종목이 있다고요. 주식은요 매집이 공고히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 휴마시스도 처음에는 정말로 이게 안 올라갔다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2번을 제시해드렸다고 했잖아요. 투자자들에게 한 번 먼저 제시해드렸고 또 리포트로 또 최근에 제시해드렸던데 1월 달에 저는 이때 당시에 세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욕심을 좀 부렸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정말 안 올라갔다고요. 왜 안 올라갈까? 분명히 가는 패턴인데 그리고 분명히 이 수급상으로 보면 매집이 공고히 됐는데 근데 결국은 튀어 올라갔다고요. 오미크론 치료제 관련주들도 보면 이제 어떤 패턴 종목들이 그러냐면 이렇게 쐐기형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해서 쐐기형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 한 2종목 정도가 있으니까 그 종목을 잘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코로나 확산세가 되면 좋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고 했죠. 자, 그게 저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대선 주자들이 TV 토론을 합니다. 31일 날하고 또 2월 3일 날 하죠. 자, 이때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원격 의료 관련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설령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세가 되죠. 그래서 월 평균 원격 의료 진료가 15만 건, 그리고 10월 달까지 누적으로 보면 300만 건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병원들도 여기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 채비를 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단은 재택 치료를 하고 또 의사 어떤 원격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작 이 법은 국회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자 그럼 연내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좀 도입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이 반등 이후에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저는 정부의 정책과 많이 연관된 종목이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대선 주자 3인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결국 공공주택을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재건축도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리고 세금도 좀 감면해주겠다. 이 세 가지 틀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 증시에서는 리모델링 관련주나 또는 재건축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리볼링 하게 되면 뭐 주방이나 또는 가구나 화장실 이런 쪽에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뭐 시멘트도 많이 들고 또 건자재도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다 아파트 단지 조림을 하려면 또 조경 관련도 또 좋아지겠죠. 여러 섹터 여러 종목들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 정부가 또는 차기 정부가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현장에서 붕괴가 됐었죠. 그리고 상당히 자기들은 이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자기들은 좋은 걸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저급한 걸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엮이는 종목들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주 중에서 많지만 이런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정부의 정책이 안전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관련주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과 연계가 돼서 결국은 이 상습 정체 구간에 어떤 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속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자, 집을 많이 지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 택지가 부족하게 되죠. 이 택지를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들 뭐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하는데 자, 시위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공공택지를 잘 개발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낮에 있는 철도 또는 이 고속도로 여기에다가 택지를 조성해서 하면 훨씬 더 좋겠다 해서 이 지화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지화를 좀 살펴보면 일단 경부고속도로 화상에서 서울 구간 이 구간을 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도 신월에서 서울까지 서인천까지 여기도 지하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철도도 뭐 대선 주자들마다 다 달라요. 약간씩 다른데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주로 이런 건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하철 1, 2, 3, 4, 5 그다음 경의선, 중안선까지 지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뭐 이 지하로 뚫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공법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는 상승의 모멘트를 응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해저 터널을 또 뚫어야 되거나 이런 기존의 해저 터널 관련주들, 뭐 지화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직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지 않아서 또 앞으로 향후에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로봇주들이 한번 움직였었죠. 근데 대선 주자들도 로봇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로봇이 지하를 돌 수 있게 해서 지하 로봇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기대 연명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TV를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조금 지나면 무릎 관절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허리 안 좋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재활 로봇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면 훨씬 더 보행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 로봇견을 이제 이게 뭐 넘어지지 않는다 해서 한번 뒤집어 가지고 약간 어떤 좀 안 좋은 노이즈도 있었지만 이 대선 주자들이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대기업들도 로봇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삼성도 삼성 보수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미래 먹거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현대차나 또는 LG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냐? 결국은 이 인구 고령화가 되다 보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 그럼 이 사람들을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만 성장률이 끌어져 올라가는데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노동력도 안 도우니까 결국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5G, 머신러닝, 뭐 AI 또는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국가가 노력을 할 것이고 대기업들도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자, 삼성도 우리가 냉장고만 강점이 있는데 TV는 또 LG하고 경쟁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 인공지능으로 또 로봇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이걸 삼성 냉장고를 샀으면 다른 뭐 로봇 청소기나 이런 것들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오염이 많이 됐어. 그러면 뭐 불러서 공기 정화를 좀 해줘. 또 좀 지저분해졌으면 누구 불러서 또 청소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로봇 쪽으로 상당히 좀 드라이브가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근데 로봇이 과거에 어떤 로봇주들이 한번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 로봇주들도 순환매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이제 재활과 관련된 로봇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쪽은 어디냐? 저는 원전주를 어떤 정부의 정책주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를 봐라 그랬는데 GSE나 이런 것들이 한 단기적으로 연말 연초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움직임이 좋아졌다고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우크라이나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올라갔고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젯밤 미국에서도 거의 한 75% 가까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죠. 왜 급등을 했냐면 미국 에너지청이 천연가스 공급량이 전주 대비해서 2190 세제곱평방미터만큼 줄어들 것 같다. 그렇다면 공급 부족이 되면 가격은 튀어 올라가겠지.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한 공매도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게 하다 보니 매수가 몰리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천연가스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우리가 천연가스를 가격도 올라가고 천연가스를 노드스트림 2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과연 얘네들이 나중에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되면 깡짜를 놓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에너지 원전을 사용해 보자. 그래서 프랑스나 이쪽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EU에서는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했습니다. 텍소노미가 뭐냐? 결국은 친환경 분류 체계. 어떤 게 친환경이냐? 이게 이제 분류 체계인데 여기에 EU에서는 초안에 지금 텍소노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한다, 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스트리아나 또는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위에서는 원전을 텍소노미에 채택하겠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당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전이 배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정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탈원전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걸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로벌 대세가 이 원전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도 K-텍소노미에서도 이 원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 원전은 하나의 어떤 단기적인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추세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에너지가 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특히 이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이런 게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는데 사실 미국의 해안선에다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쪽에 이 어업 단체가 상당히 멕시코만에서 반발을 했고 또 이 프랑스 이쪽에서도 또는 영국이나 이쪽에서도 바람이 제대로 안 불어요. 해안선에서. 그래서 풍력 발전을 잘 돌리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원자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정부에서 텍소노미를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류 체계를 바꾸고 세제를 지원하게 되면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이 원전주들이 쭉 보면 처음에 원전주들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은 시장에도 없는 이런 종목들이 그때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 우리 기술이나 보성 포화대기 또 그다음 나왔고 최근에는 뭐 한정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일진 파우너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고요. 근데 원전 테마주들이 최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바뀌고 있어요. 설 연휴 이후에 원전주들을 잘 한번 보신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연휴 이후에는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고 반등 이후에는 약간의 이 변동성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갈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나 아니면 성장 섹터에서 특정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 설 연휴 이후에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